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5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57일 차고요. 역행자 197페이지예요. 역행자 197페이지. 중간 단락에 그래서부터 읽을게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정신결님, 담결님 들어오셨네요. 네, 야생마, 담결님. 이수연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전라도 어디라고 그랬더라? 네. 까먹었습니다. 남원인가? 네, 이소연 씨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글에서부터 볼게요. 오른쪽에 중간 단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때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은 대부분 심리학이나 철학 등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반대로 수학이나 과학, 역사 분야를 보고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나 과학, 역사 분야의 어려운 책을 깊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의지가 강한 인간이 못 된다. 그래서 타협점으로 찾는 것이 유튜브 시청이다. 학습의 깊이와 장기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유튜브 시청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 분명히 나을 때가 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평정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PC 게임을 켜는 것보다는 과학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볍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 유명한 과학 채널 유튜브들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쉽게 설명하며 무엇보다 상당하게 재미있다. 개인적으로 과학 드림, SOD, 1분 과학, 신박 과학, 안 될 과학을 추천한다. 안 될 과학, 신박 과학, 1분 과학. 짧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가볍게 조금 집중하면서 틀어놓고 이해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하다가 일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내가 뭐 일이 안 되거나 좀 쉼이 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거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다. 라는 이제 추천을 권해주시는 거예요. 자청님께서. 그다음에 198페이지 또 볼게요. 두 번째, 안 가본 길을 걷는다. 안 가본 길. 뇌를 증폭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쓰던 뇌 자극하고 안 가보던 길을 걷는 거다.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운동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 몸을 움직임으로 해서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종종 머리가 좋은데 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 운동만 했더라면 너는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탄식이 나오곤 한다. 나는 거의 모든 운동을 섭렵했는데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빠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를 높이며 창의성과 의사 결정력을 극도로 높여준다. 난 솔직히 당신이 이 책에서 22 전략과 운동 딱 2가지만 얻어가도 성공이라 생각한다. 나는 일생일대의 일을 처리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할 때 반드시 운동을 한다. 역행자를 쓸 때도 하루 30분 정도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했고, 확장판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30분씩 운동했다. 평소엔 매일 하는 정도는 아닌데,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할 때는 매일 운동하는 편이다.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지고 창의적인 상태를 만들어준다. 특히 운동하고 샤워를 마치면
다 소진되어 버린 집중력이 다시 돌아온다.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은 운동도 좋고 여의치 않으면 자전거나 가벼운 조깅, 걷기 같은 운동을 하면 된다. 다음은 내 인생이 걸린 일을 할 때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의 내 루틴이다. 참고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자.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루틴 만들어 놓으신 거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팩을 하고 아침에 6시에 책을 읽어드리고 이게 제 루틴이니까 계속 5년 가까이 해온 제 이제 루틴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 일어나서 팩을 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뉴비트를 탄다든지 그 루틴을 다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3일째 제가 뉴비트를 탔어요.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어, 그래서, 이제는 틈틈이,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벅지랑 힙이랑 근육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 올려주기는 뉴비트가 실내 바이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릎에 연골에 무리가 안 가서. 제가 그, 민규님 들어오셨네. 누구야. 우리 임현정 사장님 IoT 뉴비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거든요. 진짜 강의 잘하는 거야. 6가지가요, 뭐, 좋은 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아는 게 있는 거야. 좋긴 좋죠. 그냥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장 쪽으로 90% 몸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등산을 하거나 걷기 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되면 무리하게 무릎을 연골을 집어넣는 경우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 몇 번 봤거든요. 요새 무릎을 째가지고 수술을 하시는데 운동은 해야 되고 그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틈틈이 계속 해보려고요. 1시간씩 라방을 중간에 이제 뉴비트를 타면서 하는 라방을 지금 또 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일어나서 뉴비트. 우리 까리님도 일어나자마자 뉴비트 타는 루틴을 만드셨대요. 좋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루틴도 있고, 좋아요. 예, 그래서 뭔가 나의 운동 루틴을 만드는 거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결님은 지금 운동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박선민 님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운동과 어떤 루틴, 내가 자기 개발하는 그 루틴은 정해놓으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청님께서는. 네. 우주 여신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네. 또 볼게요.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7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 아침에 일어나 5분 정도 가벼운 걷기, 조깅, 사이클 등으로 몸의 세포를 깨운다. 5분 정도 걷기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죠. 나자마자 저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데, 한 스트레칭 5분 정도를 하면 유튜브에 스트레칭 할 때 켜놓고 하면은 딱 따라서 하기 딱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죠. 루틴 자체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두 번째, 샤워를 하면서 멍 때리거나 생각을 정리한다. 샤워를 하면서 멍 때리거나 생각을 정리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해서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여기서는 멍 때리기라고 했는데, 명상을 하면서 싱잉볼 틀어놓고, 눈을 감고 주위의 미간에 집중을 해서 싱잉볼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상은 생각이 없어야 되고, 아니면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잖아.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그 순간의 찰나를 싱잉볼 소리 쭉 따라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내 생각이 또 몇 번 따라가나 보세요. 한 번, 두 번 따라가. 그 한 번, 두 번 생각, 그것조차도 생각이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생각이 막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명상하는 루틴도 되게 좋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책 듣고 책 미팅도 듣고 이것도 루틴이 지금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 정리하는 거, 멍 때리는 거. 저희는 명상이라고 한번, 멍 때리는 거랑 조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명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천도 저는 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40분간 집중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걷는다. 그다음에 걸을 땐 절대 휴대전화를 보지 말아야 한다. 휴대폰에 40분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막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알람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5분에서 10분은 10분 뒤에 또 알람 소리를 해놔요. 이 휴대폰을 안 보고 던져놓고 걷기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면 5시간이면 끝날 일이 10시간으로 늘어나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떨어진다. 5시간이면 끝날 거를 10시간 정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뭔가 해야 될 거 따다닥 하면 있죠. 5분, 10분 만에 하는데 휴대폰을 봤다 틱톡에 있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또 돌아갔는지 막 유튜브 들어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고 있다면 1시간, 2시간 뭐 아침에 있죠. 30분, 1시간 지나가는 것도 순식간에 순삭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휴대폰을 보지 않고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각성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네 번째,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집중하면 뇌 용량이 소진되어서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다. 이때 필살 카드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축구, 연습 등 혼자 하는 스포츠도 매우 좋다. 혼자 하는 스포츠도 매우 좋다. 다섯 번째, 샤워하며 몸을 릴렉스 시킨다. 집중력은 초기화되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된다. 40분간 일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40분간 일하고 바깥바람을 쐬거나 스트레칭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루틴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나의 루틴을 이렇게 정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는 거죠. 일곱 번째, 일과를 마치면 보상을 줘야 한다. 유튜브를 봐도 좋고, 먹을 걸 마음껏 먹어도 좋고, 심지어 야동을 보든 뭘 해도 좋다. 도파민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이건 젊은 친구라서, 그쵸? 그래야 다음날 우리는 마음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에서 잘 갖고 노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참 전업의 복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예, 그래서 그래야 다음날 일을 할 때도 일 다 끝내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무의식적 생각에 더 집중이 잘 된다. 동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7가지 추천을 해주셨고, 동물은 먹잇감을 찾고 사냥하기 위해 뇌를 발달시킨다. 운동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된다. 운동하면 뇌가 발달한다. 운동할 때 인간의 뇌는 사냥 상태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사냥 상태는 가장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간이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으로 변한다. 4시간 걸려 처리할 일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기막힌 아이디어로 1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을 한 번에 얻기도 한다. 운동 습관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한다. 스트레스도 관리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운동 습관이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건강, 얼굴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면 대부분 좋지만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걷기다. 선생님께서도 추천했던 게 걷기잖아요. 음, 걷기. 네, 약간 오르막 조금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게 또 좀 좋아요. 약간의 심박수가. 네. 그래서 성장하느냐, 소멸하느냐는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신체는 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신체가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뇌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학습과 기억은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사용하던 운동 기능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따라서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를 배울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 운동하시는 뇌.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요새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가내독이에요. 가내독은 가내독을 지금 또 이제 내일부터 하실 분들이 또 있거든요. 있는데, 가내독을 한번 하시면, 여기서도 뇌를 한번 쉬어줘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도 좀 쉬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가내독도 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깨우네요. 피곤한 게 없어요. 잠은 오죠. 잠은 오는 건 오죠. 근데 자고 나서도 많이 자도 조금 자도 무엇을 해도 찌뿌드둥한 뒷골이 땡기는 뭔가 탁한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해독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암 수술하기 전에 간해독을 했더니 암세포가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간 해독하고 나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암 3기이신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해보시라고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페이지 볼게요. 운동하시는 뇌의 저자들에 따르면, 뇌의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피가 근육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이 산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 지능 및 신체 운동 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된다. 아마 익숙한 데를 계속 가면은 습관적으로 갈 거예요. 습관이 생겨버리죠. 우리 금방 습관 생기지 않아요? 금방 습관 생겨요. 그래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가보지 않은 길을 또 한번 가보면은 각성이 되죠. 아, 여기는 어디지? 여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각성을 하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각성을. 그래서 각성을 하게 되니까 뇌가 의식이 각성을 해서 깨어나는 거고 무의식에 풍 빠져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작가 마이클 본드는 책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에서 길찾기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성공 비밀이라고까지 말했다. 공간 지각은 물론이고 추상 능력, 상상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보지 않은 거리 곳곳을 걸어 다니자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뇌 혈류량이 증가해 뇌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아유, 제가 엊그제 누굴 만나러 갔는데 강아지를 데려왔더니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고 어찌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사실은 내가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는 없잖아요. 그쵸?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모시고 왔는데 데리고 온 거죠. 강아지를 모시고 지금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강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뭐 뭐라 하시더라. 근데 강아지가 있음으로 해서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알고 계신 여기 계신 분도 있잖아요. 저희 막내도 강아지가 아니라 개를 키워요. 중경개.
강아지가 아니라 개를 키우는데 얘네들을 꼭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운동을 시켜줘야 되나 봐요. 그래야지만 집에서 대소변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보고 집 안에 있으면 절대 대소변을 안 보고 이러니까 꼭 하루에 한 번은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 같으면 막 완전 피곤해가지고 기절해야 되는데 또 나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운동시켜 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저희 막내도 그렇고, 여기 또, 우리 또 그림 그리는 경진님도 있어요. 계신데, 그러면서 또 운동을, 피곤해서 들어가서 뻗을 거가, 저는 완전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강아지 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아지 키우면서 억지로 키우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이제, 어, 강아지를 키움으로 해서 운동도 같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네, 뇌를 깨우자. 새롭게 각성해서 안 가본 길도 가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거리 곳곳을 걸어 다니자.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야, 저희 남편은 이거 보니까 진짜 건강한 행동을 엄청 많이 하네요. 어디 모르는 데 가잖아요. 빠르게 걸어가지고 샥 한번 둘러봐요. 맨날 각성을 많이 하네. 쫙 하고.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뇌 혈류량이 증가해서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운동 효과까지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걷는 것도 되게 잘하고 걷는 게 편하대요, 요새는. 그래서 너무 조금 시원하면 너무 더울 때는 그런데 진짜 요번에 너무 막 40도 넘게 내리쬐잖아요. 대프릭하잖아요, 여기 대구. 그럴 때 말고는 진짜 다 걸어 다니시면서 막 구경할 거 구경하고 뭐 싸고 좋은 거 맛있는 집이 어딘지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구경하면서 다니는. 엄청 뇌를 활성화시키네요, 저희 양반은. 그렇네요. 뇌를 활성화를 엄청 시키네. 그잖아요. 우리 왜 치매 예방하기 전에 뭘 숫자를 세고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새로운 데 걸어 다니면서 보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네. 그쵸? 좋은 걸 하고 계시구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2페이지 볼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한 친구는 제가 했던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며 다른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드라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방법이라는데 가령 출근하는 방법을 바꿔봄으로써 뇌를 자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식으로 아예 반대 방향의 숙소를 잡고 거기서 출근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새로운 출근 방법이 정말 맑아진다. 나는 보통 책을 잔뜩 읽고 나서 머릿속이 아직 복잡할 때 이렇게 엉뚱한 일로 뇌를 자극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한다. 첫 번째, 운행 노선을 모르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기. 가끔씩 버스 타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사하고 나서는 그 지하철을 타고 동대구를 잘 가요. 아홉정거장 내리면 또 걸어서 올라가면 동대구역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가면 더 많이 걸고 여기서 가면 바로 직진으로 쭉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 지상으로 그 꼭대기잖아요. 동대구역이. 1층이 아니라. 그럼 글로 딱 올라가고. 재밌어요. 걸어 다니고. 또 어디에 내리면 동대구역 내려서 빨리 올라가는 길에 몇 다시 몇이죠. 그것도 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한 번씩 이렇게 타면 재밌죠. 요새는 네이버 지도가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찍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대중교통 딱 찍어버리면 제가 이제, 야, 겁나는 건지 좋은 건지죠. 제가 움직이는 레이더망이 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그것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어디서 내리는지 이거 표시 보고 알아요. 세 번째 내려야 돼. 다섯 번째 내려야 돼. 이거 모르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이버 지도 보면서 생각하면서 각성하면서 보는 거죠.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기. 아, 오늘 시간이 있는데 저 지상철 딱 한 번 타봤거든요. 간단하게. 중간에 타가지고 지상철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청룡열차 타는 것 같은데 그거 타고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갔다 왔다 갔다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재밌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고 휴대폰은 놔두고 이제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새로운 차 운전해보기. 새로운 차도 각성해야 되잖아. 익숙한 건 그냥 타자마자 슝 가면 되는데 새로운 차 운전해보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기. 이게 무슨 맛일까? 새로운 음식 도전해보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길 산책하는 거. 새로운 거에 각성하자라는 뜻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듣기. 여기까지.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면서 새로운 것, 자극을 하고 익숙한 것에, 순리자의 길이 익숙한 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죠. 새롭게 자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충분한 수면. 여기. 네. 내일은 1758일 차입니다. 네. 1758일 차는 내일 하고요. 네.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9시부터 1시 반까지 의식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마음치유 수업을 하고 있어요. 9월 6일, 7일은 문경 STX에서 깨달음 시크릿을 합니다. 깨달음 시크릿. 네. 깨달음 시크릿을 하는데, 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인생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서 이게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